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재산세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재산세의 세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24쪽인데요. 거기 일부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세율을 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재산세 세율인데요. 토지부터 학습하겠습니다. 토지. 여러분 토지에는 세 가지가 있죠. 종합합산 대상토지입니다. 이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는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게 아니지요. 관할구역 내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끼리를 합산하는 거죠. 여기서 종합합산을 합산하는 건데 뭐냐?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입니다. 기준면적 초과는 다 종합합산인데 이거는 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이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0.2%부터 0.5%까지 적용한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일 때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3이 되겠고요. 1억 원 초과시는 1000분의 5가 되는데 뭐 과표는 중요하지 않고요.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별도 합산 대상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토지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지요. 그것도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 적용 배율을 곱해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면적이 초과되면 종합인데요. 요 별도 합산은 세율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 1000분의 4까지 적용합니다. 0.2%부터 0.4%까지 적용하는데 과표가 2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3이 되겠고요. 그리고 10억 원이 초과되게 되면 1000분의 4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죠.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입니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1000분의 0.7,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그 밖의 토지는 거기 100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분리과세는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요. 이거는 작용용지라든가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것이 되겠고 1000분의 2는요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그리고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가 되겠고요.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은 사치성 토지입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건축물 있잖아요.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1000분의 2.5입니다. 1000분의 2.5가 되겠고요. 일반 건축물입니다. 일반 건축물. 그러나 골프장용 건축물이라든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입니다.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도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다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중과세합니다.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1000분의 5. 거기 나왔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지역에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다시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물은 계속적으로 1000분의 5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진짜 125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몇 단계냐?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주거용 주택. 주거용 주택은 1000분의 1, 1000분의 1.5, 그리고 1000분의 2.5, 그리고 1000분의 4,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주택입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이죠. 별장.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별장은 거기 나왔죠. 별장은 1000분의 40이고 그리고 주거용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적용합니다. 과표가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이 되겠고요.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5가 되겠고 3억이 초과되면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주거용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박입니다. 선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선박과 고급 선박이 있는데요.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입니다. 그리고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이 되겠고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항공기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과세율 나와 있어요. 중과세율 나와 있는데 아까 중과세율은 일반 건축물은요 1000분의 2.5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도 1000분의 2.5지요. 그러나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이거는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그죠? 그러나 대도시 내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를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1000분의 2.5의 5배니까 1000분의 12.5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1.25%가 되겠죠? 다시 합니다. 일반 공장용 건물은 1000분의 2.5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공장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가 되겠죠.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인데 이러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를 중과세합니다. 자, 넘겨서 7번에 탄력세율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00분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줄차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탄력세율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당해년도입니다. 당해년도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율 적용이 되겠는데요.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인데요. 여러분 1번 보세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그러니까 시군구에 내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을 다 합쳐서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3단계를 적용합니다. 별도 합산도 마찬가지죠.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해서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가격을 과표로 해서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까지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은요, 시군구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에 강동구에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각각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거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줄쳐요. 주택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나왔죠. 재산세는요.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50입니다. 세부담의 상한. 재산세의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재산세의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달라요. 주택은 공시가격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요.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합니다. (6억 원) 초과시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의 그 세율은 끝났고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교재 130쪽으로 넘어갑니다. 부가징수입니다. 부가징수. 여러분, 재산세 부가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지요. 보통징수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언제가 될까요?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납기입니다. 납기는 그 재산세 대상마다 다른데요. 토지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고요.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은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는데요. 해당 연도에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 1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 이하 시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이 누락되거나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수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여러분, 토지는 납세지가 될까요? 토지 소재지가 되겠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면 강남구청에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가 되겠고요. 선박은 어디냐? 선적항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선적항 소재지. 만약에 선적항이 없다면 그 배가 머무르고 있는 정계장 소재지가 되겠고요. 선적항도 없고 정계장도 없다면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는 어디가 되느냐?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입니다. 그 비행기가 머무르고 있는 정치장 소재지가 되겠고요. 그러나 항공법에 따라서 그 항공기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 되겠는데요. 징수 방법은 재산세의 징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를 늦어도 납기 개시일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3번, 재산세 과세 대상별 종합합산 방법과 별도 합산 방법, 세액 산정 및 그 밖의 부과 절차와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입니다. 소액 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네 번째, 물납이 되겠네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납을 신청할 때는요, 재산세, 그 밑에 박스 나왔죠? 물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이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잖아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납세 의무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처리입니다. 시장군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변경하여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물납허가 부동산 평가입니다. 물납허가 부동산 평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합니다. 시가로 한다. 시가는 수용을 당했다. 수용가액. 공매 처분했다. 공매가액. 감정가액이 있다. 감정가액. 이렇게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본다. 그러면 토지 및 주택은 뭘로 보느냐?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요. 역시 건축물도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겨서 분할납부가 나오죠. 재산세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거기 나왔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며칠이요?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일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거기 분할납부 신청이 있죠.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납부 기한까지, 물납 신청은 10일 전까지지만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일까지만 분할 신청하게 되면은 시장군수는 여러분들에게 납기인에 납부할 고지서 한 장과 45일 이내에 납부할 고지서를 수정고지하게 되는 겁니다.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와 재산세 과세대장 비치, 전담기구 설치 등등 넘기면 또 비과세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재산세를 마무리하고요. 문제까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